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라인 세미나 이번 달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요양센터가 꼭 해야 되는 행정 업무, 그 중에서도 문서를 만드는 업무들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하이케어를 통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센터의 문서 관리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세미나를 오늘 진행하는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센터들에게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멤버십 형태로 드리고 있는 회사고요. 스마일 시니어는 제가 직접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센터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들이나 교육이나 매뉴얼들을 드리는 회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요양센터를 했을 때 사진인데요. 저희가 직접 방문요양센터뿐만 아니라 주간보호, 방문 목욕, 차량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센터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센터들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플랫폼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 게 지금의 스마일 시니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일 시니어를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센터장님들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스마일 시니어 특히나 제가 그 3프로 TV에 나와서 이 요양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특히나 한국의 요양시장은 일본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왜 개인 센터들이 법인보다 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 3프로 TV를 보고 저 3프로 TV에 나온 거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패를 이렇게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상도 여러 번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저희는 방문요양센터들을 위한 멤버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 저희 브랜드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프로그램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사이트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교육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매뉴얼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강제로 의무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센터들이 필요하시면 나는 요것만 쓰고 요건 안 쓸래요. 나는 앞에 브랜드 안 달래요. 나는 요 프로그램만 쓸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장님들이 우리 개인 센터들이 법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들은 내 사업이잖아요. 다들 목숨 걸고 사업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스마일 시니어는 센터장님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족요양 시급 경쟁 안 하고요. 개인 센터 비하하는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3프로TV나 이런 매체에 나와서 개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어르신 케어를 잘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대신에 센터장님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을 자동화해드리고 교육해드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센터들이 어떤 업무들을 어려워하고 이 업무들을 왜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 교육 자료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스마일 시니어라는 저희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가 되시면 이렇게 매일 해야 되는 업무, 매주 해야 되는 업무, 뭐 매월 해야 되는 업무, 요양보호소 보수교육은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미나한 것들을 모두 인터넷 강의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공해드리는 이 인터넷 강의는 원래는 파트너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인터넷 강의인데 하이케어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이런 인터넷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이케어 안에 이 문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이 런칭이 되면서 그걸 기념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인터넷 강의를 하이케어를 통해 하이케어 유저들에게도 제공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저희 방문요양센터가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근거로 좀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법이겠죠. 근데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지만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아마 2번 코드 센터들일 텐데 2번 코드인 지정제 기관들은 뭐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아시다시피 좀 어렵게 적혀 있고요.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잘 씹어서 만들어 준 게 우리가 잘 아는 고시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나 뭐 평가 방법에 대한 고시나 이런 고시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좀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기요양보험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뭐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고시를 모두 버물려서 이 요양기관이 잘 운영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요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평가 기준 안에는요, 잘 보면 어떤 법을 근거로 만든 평가 기준인지를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법, 고시 요거를 더해서 만들어서 반영한 게 평가 기준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의 3대 행정의 근거를 기반으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행정 업무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4가지 형태를 띠는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인할선 이런 거 있죠. 뭐 어르신을 유인하거나 뭐 금품, 향응, 노무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을 우리 센터로 오라고 땡겨오는 요런 유인할선을 하면 안 된다. 요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해서는 아니 되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지활동형 방문 요약 서비스는 60분 뭐 60분 이상 인지활동 인지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그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를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되는 건 뒤집으면요. 안 하면 벌금이거나 안 하면 과태료가 있거나 처벌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안 하면 수가를 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한 것이 발각되면 수가를 환수해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수를 해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가 점수가 단순히 깎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형태의 근거들을 잘 파악하고요. 내가 이 행정 업무는 안 하면 과태료냐, 이 행정 업무는 미비하면 환수냐, 이 행정 업무는 미비하면 그냥 점수만 깎이냐를 잘 보고 행정 업무를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장기형 기관의 행정 업무의 근거가 되는 아까 요런 법들이요. 자주 바뀝니다. 고시도 자주 바뀌고요. 고시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사항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 기준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자주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과거에 '아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런 거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예전에는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꼭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섞여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장님들께서 어떤 행정 프로그램을 쓰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방문요양센터든 주간보호센터든 요양원이든요. 행정 프로그램을 아예 안 써도 평가 A 맞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행정 프로그램은요. 센터장님들이 일을 하는 걸 돕는 거고요. 사실은 어떤 행정 프로그램을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왜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일들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순서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센터를 창업하면요. 그냥 프로그램을 먼저 선택합니다. 행정 프로그램을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왜 해야 되고
어떤 일 때문에 이 행정 프로그램을 쓰게 됐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쓰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안 써도 A를 맞는 센터들은 이 행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행정 프로그램을 안 써도 A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중에 특히 기관이 관리해야 되는 문서 업무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이케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볼 거고요. 크게 기관 문서, 수급자 문서, 종사자 문서 세 가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하이케어를 통해서 전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전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서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혹은 화면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관 문서인데요. 하이케어에 이번에 요 문서 관리가 들어간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하이케어 메뉴에 보면 요렇게 문서 관리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뉴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새롭게 생긴 하이케어로 넘어갑니다. 이 하이케어는요, 실제로 앞으로 하이케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수급자 관리도 이렇게 다 바뀔 거고요. 뭐 수급자 현황, 뭐 요양보호사 관리 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요건 아직은 기능이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 밑에 있는 문서 관리 세 가지, 기관 문서, 수급자 문서, 직원 문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직원 회의인데요. 여기 딱 보시면 기관 문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쭉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면 매 월마다 다뤄야 하는 일들은요, 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기마다 해야 되는 업무들은 이렇게 분기마다 표시가 되고요. 분기, 그죠? 그 다음에 반기마다 해야 되는 업무들은요, 이렇게 반기마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딱 한눈에 어라? 이번 달에 5월에 지금 직원회의가 빠져 있네? 그러면 직원회의가 안 된다. 이렇게 즉 직원회의가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면 직원회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직원회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는 것들처럼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기관 문서인데요. 첫 번째는 직원회의입니다. 요 직원회의는요,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 2번에 있고요. 요 평가 지표를 보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죠? 그러면 요 그 직원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보면 평가 지표는요, 무조건 요 평가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 운영과 직원 복지에 반영하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살펴보면 직원회의를 왜 해야 되냐? 요 평가 지표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직원회의에 들어가 보면 요렇게 각 문서마다요. 왜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왜 해야 되냐? 직원에 있는 평가지표 2번, 직원의 3점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이렇게 다 써드립니다.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써드리는데요. 이 직원회의는요, 기본적으로 안 하면 평가 점수 3점이 깎입니다. 이건 안 한다고 과태료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이 평가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었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를 본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도 보면요. 정기적으로 하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 정기적으로가요. 매월 1회 이상 하면 만점이고요. 우수고요. 격월로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마다 해야 되도록 요거 평가 그 지표에 따라 이렇게 문서 관리를 하실 수도 넣어 놓았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항상 지표에는요, 필수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필수 사항은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원회의의 필수 사항은 직원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 명 요렇게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일시이기 때문에 날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흔히 직원회의에는 서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직원회의에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진짜 많습니다. 요게 실제로 그 실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매번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 필수 사항에 그 내용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명이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표에서 빠졌어요. 그 꽤 몇 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있었으니까 요걸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는데요. 여기 필수 사항에 보시면 사진이랑 이제 사인은 없죠. 자, 그러면 하이케어에 들어가면요. 요렇게 회의 제목, 그리고 회의 장소, 진행자, 안건, 내용, 결과를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참석자 명이랑 시간은요, 요렇게 참석자를 저희가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렇게 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에 뭔가 이렇게 회의했던 내용들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요렇게 그 참석자를 등록할 때 참석자마다 회의 일시와 방법 이런 것 시간을 넣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보면 이 평가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보면 평가 기준의 참석의 대상은요. 회의를 개최하는 월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근무 안 하신 근무자가 있다. 그럼 그분이 이번 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누구누구가 근무했지 하면 여기에 참석자로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는지를 보고 회의를 나눠서도 할 수 있는데요. 나눠서 하게 되면 누적 참여율이 50%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나눠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참석자를 회의 횟수에마다 참석을 예를 들면 뭐 1회차는 5명이 오셨어. 그러면 그분 5명에 대한 참석 방법이나 일자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모였어. 그럼 당연히 그 모든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좀 저희가 하나씩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때 핵심은 매월 했는지고요. 두 번째, 이때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이 되고요. 그때 50%가 참석했는지를 보게 되고 나눠서도 할 수 있다가 이 직원 회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회의 안건에 대한 예시예요. 왜냐면요. 저희는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써본 적도 없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센터장님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서 회의록 써보신 분 있으세요? 평생 살면서? 잘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록은요, 평생 살면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회의록을 회의록체로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이케어는요, 이 회의록에 대한 예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요, 자동으로 생성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번 달 추천 주제라고 보면, 어, 이제 뭐 우리가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가정의 달 때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어르신 선물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걸 딱 예시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제가 엄청 신기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쭈루루루루 하이케어에서 회의록을 자동으로 다 써드립니다. 완전 혁신적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A, B, C, D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니까 이건 회의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센터장님들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센터장 이진열, 뭐 여기 뭐 우리 요양보호사 김땡땡, 우리 사회복지사 김땡땡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공통 주제들이 있고요. 뭐 복지 보상 안에 대한 안을 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뚜루루루루 이렇게 회의록지로 저희가 다 써드립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회의록 안건을 안건뿐만 아니라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회의 많이 하는 게 뭐 평가 예정의 평가 교육에 대한 부분, 뭐 전염병에 대한 특이사항, 고충 처리, 포상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월 말일경 직원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참여에 대한 독려 문자를 보통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센터님들. 2024년 6월부터요. 직원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나는 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2024년 6월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 한번 남겨주시는 분 있을까요? 나는 안다. 2024년 6월부터 직원회의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뭐가 바뀌었는지 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힌트 있습니다. 힌트 있습니다. 코로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힌트는 코로나입니다. 우리 다주아 센터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잘하시네요. 자, 우리 2024년 6월부터요. 직원회의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대면 회의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2024년 5월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6월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요, 비대면 회의가 불가하고요. 무조건 모든 센터들은 대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센터님들 중에서 요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요거를요, 예전에는요, 카톡이나 이제 이런 비대면 회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캡처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모든 센터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센터장님들이 요런 회의 자체를 모으는 건 다 모아야겠지만 회의록은 이 하이케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권익보 쪽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지표 8번에 보면요. 직원 권익 보호라고 해서 고충이 있을 때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면담 항목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 함이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요 고충 처리 대장인데요. 우리 센터장님들 고충 처리는 고충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고충 처리가 고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요 지표 8번에서 기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이케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이케어에 보면요. 네, 하이케어 하면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기관 문서에 보면 고충 처리가 있고요. 고충 처리에 또한 왜 해야 되는지 지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어, 고충 처리에 대한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하면 점수가 깎이고요. 자, 고충 처리도요. 실제로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고충 처리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직원 회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 회의를 통해 뭔가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님들이 나 앞치마가 너무 해졌어요. 그래서 앞치마 해진 거 바꿔주세요라는 고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 회의에서 관리하시고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을 하실 텐데 이때도
고충 처리에 대한 주제들도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르신이 너무 언어 폭력이 있다거나 인권 침해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 요것도 이렇게 뚜루루루루룩 저희가 케이스로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충 처리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들 또 고민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복지 보상입니다. 이 직원회의는 매월 해야 된다면 복지 보상은 매 분기마다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복지 보상은 요 지표 7번에 있습니다. 지표 7번. 똑같이 왜 해야 되나요에 지표 7번에 저희가 넣어놨고요.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항상 지표는 뭐가 있다? 평가 방향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로 뭘로 평가하고 싶냐? 직원의 후생복지를 노력하는지 보겠다. 자, 여기도 보면요. 아까 그 직원 회의도 그랬죠? 분기별이냐, 아까 거기는 매 월이었는데, 반기별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기와 반기 중에 뭐가 더 자주 하는 건가요? 당연히 분기가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다 받으려면 1번, 그러니까 분기별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요건 대부분 다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1번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입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관 내부 규정이 뭘까요? 바로 운영 규정입니다. 우리 기관들은요, 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에 복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우리 센터장님들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 나는 내가 만들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들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우리 어울림 제가 노인복지 센터장님 본인이 만졌다. 잘 없으시죠? 보통 다 협회에서 준 거, 뭐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는 스마일 시니어에서 준 거, 혹은 뭐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준 거, 이런 거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요, 기관 내부 규정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요 지표 1번에 보면 1번이 운영 규정이에요. 거기 안에 보면요. 포상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뭐 경조사 챙기고요. 뭐 명절 포상 이런 거 챙깁니다. 그 기간 내부 규정에 반드시 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 규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1번이고요. 자, 2번은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가 2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오케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게 예시가 되냐? 뭐 상품권 저희가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추석, 명절, 그리고 경조사 챙길 수 있죠. 그리고 보통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의무보험들 말고요.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말고 그냥 일반 상해보험 같은 거 들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뭐 포상 휴가일 수도 있고요. 포상 휴가는 유급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교육비 지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만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월급을 줬어. 그래서 급여 대장에 뭐 6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러면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 비율 안에 포함해서 재무회계 보고했다. 당연히 그것도 불인정입니다. 드릴 거면 따로 드려야 되고요. 그 금액만큼은 인건비 지급 비율 안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근거 자료인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간이 영수증이라는 거 있어요. 간이.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탁 뜯어갖고 써주는 거 있죠. 이거는 불인정입니다. 반드시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걸 포함시켜 놔야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단 평가자가 와가지고 우리 기관에 저기 복지포상 대장 갖고 와보세요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가 만든 포상 대장을 쭉 마련해가지고 거기 뒤에다가 내역을 첨부해 놓으시는데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하이케어에서 복지포상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분기마다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한 건씩 표시가 되고요. 없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없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면 언제 포상을 했고 어떤 포상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주는지 이 데이터는 다 가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예요. 실제 어르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님 실제 데이터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지연 선생님한테 어떤 포상을 했는지를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첨부 파일로 뭐 이체 내역이든 영수증이든 이런 거 넣어 놓으시면 이제 첨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아까 제가 좀 설명 못 드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같이 설명 보완드리면 직원 회의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0% 이상 직원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요거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말씀드려서 50%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요것도 요렇게 회의에 참석자 퍼센테이지가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월은 9%잖아요. 요거 탈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복지포상 내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나중에 평가받을 때 내가 요거 대장으로 다운받아서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한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파일로 들어가시면 이 하이큐에 제공하는 모든 이 전사는요. 다 한글 문서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지포상의 대장으로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평가 결과 가산금을 받은 기관은 뭐 이거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상인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평가 점수 A 받아가지고 가산금 받은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은 그거를 이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써라라는 얘기인데 그거가 없는 대부분의 기관은 그냥 점수를 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운영위원회인데요. 이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를 하이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이것도 같이 가볼게요. 가보면 당연히 운영위원회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거 실제로 어젯밤에 실무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어젯밤에. 따끈따끈한 글입니다. 보면요. 실제로 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대요. 어떤 공문이 왔냐? 우리 재가버인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운영위원회 현황을 비정형 보고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제 실무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기에 연도별로 운영위원회를 했는지와 보고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신 분은 센터를 운영한 지 3년 됐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근데 그러시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 보고를 할 때 운영위원회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하면 평가 점수가 깎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운영위원회를 안 하면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는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이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는 기관기호 2번 기관만 해당되는데 우리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요즘 2번입니다. 3번 기관도 있으시죠? 옛날 지정제 이전 기관들은 아마 2025년까지 다 지정제로 바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2번 기관이 될 겁니다. 2번 기관이 되면요. 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런 내용들로 설치를 해야 된다. 요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알아. 운영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분기별 1회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 평가 지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주변에 센터장님 만났는데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면 딱 아는 척을 하십시오. 아, 운영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왜 해야 되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모를 겁니다. 평가 지표에 있지 않나요? 평가 지표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 보건복지부의 관리 안내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올린 공지사항에 있잖아. 라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럼 딱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왜 해야 되나요에 평가지표 1번도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자, 이걸 왜 넣어놨냐면요. 평가지표 1번은요.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운영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인데,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대부분의 센터가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 규정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운영 규정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빨리 기관 거 넘겨보십시오. 넘겨보면 우리 기관 거 찾아보시면 운영 규정의 개정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자가 딱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센터장님, 운영 규정 저기 개정한 거 갖고 와 보십시오. 쫙 봐요. 개정을 2023년도에 한번 하셨네요.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록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근데 회의록이 없네? 회의록에 그 내용이 없네? 그럼 이제 평가 점수에 깎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운영 규정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은요. 운영 규정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요 평가 지표 1.1번도 관리를 하시라고 저희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볼게요. 운영위원회 회의 때는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되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아까 직원회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회의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기관의 센터장님들 인생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문요양기관 운영하기 전에? 없죠? 당연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규정상 들어가야 되는 건요. 일단 예결산, 추경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재무회계 업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재무회계 업체들이 다 만들어 줄 텐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결산을 보고하거나 추경을 보고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예산 결산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는 운영위원회를 하시고요. 그 외에 뭐 후원금을 조성한다거나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예산과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를 볼 때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개정 이때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감점이 된다.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또 이제 예시가 있을까? 요것도 잘 주목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시는 센터장님 주목해 주셔야 돼요. 하이케어에서요. 분기마다 꼭 해야 되거나 하면 좋은 주제들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이제 와우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뭐 우리 2분기잖아요. 2분기가 대표적으로 운영위원회 할 게 없어요. 1분기에는 결산 보고하면 되죠. 4분기 이듬해 예산 보고 하면 돼요. 자, 근데 2분기, 3분기 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운영규정 개정이 있었다. 자, 그러면 딱 생성이 됩니다. 보십시오. 대박이죠? 문성을 작성 중입니다. 얘가 작성을 쫙 해줘요. 대박이죠? 우와, 이거 내용 보세요. 내용이 계속 채워집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채워지면 이제 센터님들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위원 1, 2. 그리고 당연히 요대로 복붙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예시니까 요 내용을 센터장님들 센터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토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시간, 장소, 뭐 작성자, 이것도 다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사항 넣으시면 되고, 참석자도요. 참석자를 이렇게 다 등록을 또르르르르르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역할, 위원, 참석 여부 다 할 수 있고, 이전 참석자가 있다면 참석자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쉽죠? 우리 2분기 때 했으면 1분기가 있겠죠. 1분기 때 이 자료를 넣잖아요. 2분기 때 이전 참석자 불러오기 하면 땡겨와집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요 첨부 파일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요런 이제 드린 자료들도 똑같이 여기에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 문서 다운로드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분기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영위원회였다면 이제 반기에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례회의입니다. 저는요, 사회복지업의 꽃이 이 사례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사회복지 사업은 그게 뭐 장애인이든 혹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든 혹은 기초수급자든 어떤 분들이든 이 분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지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가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사례회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이 사회복지 사업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회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요. 사례회의는 왜 해야 되냐면 평가 지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지표 28번에 있고요. 요것도 딱 들어가면 28번 사례회의 3점에 따라 해야 되고 안 하면 3점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사례회의의 평가 방향은요.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건데 너네? 요것도 아까 직원회의 그리고 요 사례회의 다 비슷한데요. 다 언제 할 거냐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는 반기에 한 번 하는지를 보고요. 연에 한 번을 하는지를 보는데 당연히 반기가 점수가 높을까요? 연이 점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반기가 점수가 높습니다. 반기에 해야 우수해요. 그럼 그냥 반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케이 다 알았어. 그러면 이 반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반기에 뭘 할 거냐? 사례회의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필수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필수 사항에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명은 없죠? 그러면 서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항상 이 필수 사항에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럼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세요.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인정입니다. 다시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 이상 몇 명?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인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것도 같이 볼게요. 여기도 회의 일 있죠. 시간 있죠. 장소 있죠. 작성자 있죠. 수급자 어떤 수급자에 대해서 할 건지 이 수급자를 딱 선택하면 정보가 바로 뜹니다. 이것도 다 예시예요. 선정 사유, 내용, 결과 다 있죠. 자, 이것도 문구 생성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급자가 이제 어떤 예시가 있는지도 같이 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음, 예시를 볼게요. 독거노인이 있었어요. 독거노인 어르신이 있는데 이 어르신이 보니까 생필품도 안 사는 거예요, 스스로. 막 보조금이 나오는데도 생필품을 안 사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께 물질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다. 사례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이랑 우리 시설장님이랑 혹은 요양보호사님이랑 시설장님이랑 사회복지사님이랑 사례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회의를 딱 하는 거예요. 아, 이 A 어르신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걸 하는데요. 당근마켓을 보니까 무료 나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제가 나눔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좋네요. 그럼 요양보호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딴 센터 보니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물품 나눔 사업이 있던데요? 그 교회에서도 있고 그러면서 실장이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라고 논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논의를 했죠. 그 내용을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 결과, 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설장님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알아보시고요. 우리 복지사님은요, 당근마켓 알아보시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님은요, 저희가 요걸 준비해 주면 어르신께 전달해 주세요라고 결과를 한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걸 먼저 설명드릴 건데, 요런 내용이면, 자, 보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하이케어에서 딱 선택하잖아요. 자, 요것도 기가 막히죠? 쫙 써집니다. 쫙 써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내용 들어간다. 자, 근데 제가 요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례회의도 그렇고요. 앞에 말씀드린 직원회의도 그렇고요. 자, 평가 지표에 보면요. 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기별로 어떻게 회의록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표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직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이나 직원 복지에 연 1회 반영했나요? 그리고 자, 사례 회의에도 있어요. 그거 보면 사례 회의에도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했나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회의는. 자, 그러면 직원회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직원회의는 연 1회 반영하였나요? 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이케어에서요. 요렇게 중에 반영한 때 있잖아요. 반영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공한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된다? 넣을 수 있다? 첨부 파일에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공단 직원이 왔어요. 아, 우리 저기 직원 회의관 갖고 와보세요. 쫙 봤어. 근데 이거 반영한 거 혹시 있나요? 앞치마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앞치마 사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미리 그 달 회의한 거에 첨부 파일에다가 영수증을 넣어 놓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기다려보세요. 저희 전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죠. 자, 사례회의. 사내회의 어떻게 된다?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하냐? 자,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례회의를 해봤어. 이 사례회의 주제로 인지가 너무 떨어지는 어르신이 있어. 이 어르신한테 우리가 사례회의를 해봤더니 이 어르신 안 될 것 같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 들어가지 않았던 어르신이라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이 우리가 이제 모은 물품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어디다 남겨놓냐? 급여 제공 기록지 혹은 RFID에 태그 찍을 때 특이사항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특이사항에다가. 어르신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물품을 전달해 드렸음. 요거를 특이사항에 써놓는 거죠. 써놓거나 업무 수행일지 혹은 상담일지에도 조치사항을 쓸 수도 있죠. 지역자원 연계를 하면 지역자원 연계를 한 또 뭔가 자료가 있겠죠. 요런 자료들을요. 30일 이내에 반영해서 넣어놔야 돼요.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회의를요. 우리가 5월
30일 날 했어요. 이 사례 회의를. 그러면 언제까지 반영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반영해야 될까요? 30일 이내다. 언제까지 반영해야 될까요? 4월 한 20며칠까지 반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반영을 어디다 하냐? 어디다가 하냐? 회의록에 붙여놓아서 관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직원이 말씀드렸죠. 똑같이 평가자가 와서 사례 회의록을 쫙 봐서 근데 이 어르신들 회의 결과 반영한 거 줘보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멋있게 하이큐어를 켜는 거예요. 아, 저희 다 전산에 하고 있어가지고요. 딱 들어가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하이케어에서는 반영 여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영 여부, 회의 결과 반영할 거야. 그럼 반영 내용 여기다 썼어. 그러면 여기 써져 있겠죠?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딱 넣어서 다운받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하네, 이 센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했으면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하면 그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파일 집어넣고 자,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다가 써놨어. 그러면은 수기 기록지면 수기 기록지 카피본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자, 하이케어에서 특이사항 수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센터님들 아시죠? 여기 하이케어 RFID 내역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특이상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하이케어에다가 입력하면 롱텀에 등록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를 붙여서 그거를 이제 뭐 카피를 하나 떠나가지고 그거를 여기 첨부 파일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이케어의 기간 문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매월이면 매월,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요. 직원 회의 퍼센테이지 딱 보여주고요.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줍니다. 그게 1번. 두 번째, 직원 회의, 사례 회의 반영해야 되는 거 딱 들어가서 반영 여부, 그 다음에 첨부 파일로 딱 보여줍니다. 있는지 요거 첨부 파일로 보여줘요. 세 번째, 이 회의록을 쓸 때 나는 죽어도 회의록 뭐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뭘 해준다? 이렇게 추천한 회의록을 쫙 써준다. 이 세 가지가 하이케어 기관 문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마지막 연일회 이상 해야 되는 것들 우리 의무 교육들 있죠. 의무 교육들 이런 굉장히 많은 의무 교육들이 있습니다. 요건 2번 코드 기준이에요. 요 의무 교육들은 교육마다요. 안 하면은 과태료가 얼만지 이런 게 쫙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일단 요 6가지를 일단 넣어놨어요. 요 6가지가 대표적으로 뭐죠? 지자체에서 뭐죠? 확인 요청 오는 거, 비정형 보고로 보고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 안에서 과태료 받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 외에는 보통 개인정보 교육, 직장 내 성인원 교육,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요것도 들어가기는 할 건데, 다 들어가긴 할 건데, 제일 중요한 요런 것들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보수교육이 이제 202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도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사님별로 어떤 이제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는지 이렇게 강사가 누군지 어디서 받았는지 뭐 인터넷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항상 하이케어에서 알려준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기관 문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자 문서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요건 저희가 다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르신별로 정보를 볼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어르신이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들어가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문서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상담일지, 수가 변경 동의서,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이렇게 순서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일지인데요. 상담일지는 기본적으로 상담을 우리가 매월 어르신 댁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평가 방향이 뭐라고 적혀 있죠? 정기적으로. 그럼 항상 정기적으로니까 또 어느 정기적으로인지 나와 있겠죠? 매월. 매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매월 해야 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요. 가산사회복지사를 쓰면 수급자가 15명 이상이어서 가산사회복지사를 써서 가산금을 받으면요. 사회복지사님이 반드시 어르신에게 서비스 시간에 방문해서 20분 이상 어르신에게 머물면서 업무 수행을 하고 그걸 업무 수행 일지로 써서 보고를 하면 우리 가산금을 받죠. 그거랑 이 방문 상담이랑요. 사실 다른 업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아시죠? 업무 수행이랑요. 방문 상담은요. 다른 업무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가 점수만 깎이는 업무가 있고 안 하면 환수가 되는 업무가 있는데 업무 수행은 환수가 당하고요. 안 하면 방문 상담을 안 하면 평가 점수만 깎여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 많이 듣냐면 수급자 5명인데 저 업무 수행일지 써야 되죠? 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수급자 2명인데 저 센터장이 가서 업무 수행일지 그러니까 태그 찍고 업무 수행일지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 관리자, 우리 인지활동형 방문용 프로그램 관리자는 가셔야 돼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월 모든 수급자가 태그 찍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다른 업무예요. 그러면 평가 방향은요. 평가 방향, 평가 기준은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보자. 매월 가야 되고요. 필수사항,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필수사항이 있다고요.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만 있으면 되지 업무 수행일지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는 경우 안 받으면 경우가 아니죠. 받는 경우는 업무 수행 일지를 보고 판단할게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가산사회복지사 가산금을 받으면 업무 수행 일지만 있으면 이거 점수 줄게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너네 가산금 안 받으면 업무 수행일지 안 써도 돼란 얘기예요. 대신 이 필수 사항이 들어간 상담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리해 볼게요. 내가 가산을 받았어. 그러면 업무 수행일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수거 환수를 안 당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업무 수행일지만 써도 평가해줄게. 오케이? 가산금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땐 요 필수 사항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왜 업무 승일지를 보통 쓰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요. 미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미리. 업무 수행일지 보면요. 양식에 내용이 많아요. 뭐 신체 상태가 어떻고 많아요. 보호자 상담은 어떻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담일지를 쓰면요. 업무 수행일지를 써보면요. 어르신에 대한 관찰이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센터장님들 어르신 이름 딱 대면서 그 어르신 지금 상태 어떤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센터장님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급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사례 관리다. 그 사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매월 상담 가서 어르신 상태 보고요. 특이 케이스가 있으면 사례 회의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르신 사례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상담을 가셨을 때 요 필수 내용만 있는 서식으로 쓰셔도 되지만 좀 더 열심히 써보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통 업무 수행 일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이케어에서는요, 아직은 저희가 업무 수행 일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뭐 업데이트가 될 건데 상담 일지만 제공해드려요. 필수 사항만 있는 상담 일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례회의도, 죄송합니다. 상담 일지도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트죠, 세트. 세트. 직원회의 연일의 반영. 사례회의 이제 저거 뭐야 그 30일 이내의 반영. 방문 상담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반영. 이렇게 세트로 있어요. 세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케어에도 세트로 있겠죠. 자, 요거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하나씩. 자, 이 조치 및 반영은요. 적혀 있죠.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이 돼요. 30일 이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영 여부는요. 아까랑 사례회의랑 비슷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요. 기록지에다가도 기록할 수 있고요. 요거를 확인하시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경우 아닌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2월에 계약했어요, 내가. 자, 그러면 어라? 12월에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반영 못 하잖아요. 그죠? 항상 연 1회는 회계연도 되거든요. 1월부터 12월. 어라? 그런 경우는 반영 안 하셔도 됩니다. 회계연도 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시입니다. 7월 5일 날 방문을 했어. 어르신 댁에. 가보니까 어르신이 거동이 이렇게 불편해졌는데 집에 미끄럼 방지 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오케이, 확인. 요양보호사님이 건의해줬어. 요거를 상담일지에서 내가 썼어. 자, 확인. 오케이. 그러면 센터님도 생각하시죠. 오케이, 요거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30일 이내에 8월 2일 날 특이사항을 쓰는 거예요. 하이케어에서 쓰면 롱텀에 써져지는 거 아시죠? 하이케어 쓰시면 돼요. 하이케어에 써서 미끄럼 방지 양말이랑 안전 손잡이 같은 것들을 복지연구 연계를 해드렸습니다라고 써요. 썼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인정. 왜? 상담 요때 7월 5일 날 방문했고 8월 2일 날 반영했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연일의 반영을요. 반영을 한 경우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보세요. 아까 사례회의도 30일 이내 반영인데 사례회의 한 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기에. 반기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연에 두 개 있으면 되고. 근데 이 수급자의 상담은요, 방문 상담은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마다 상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수급자마다 있을 거 아니야, 매달. 근데 반영은 모든 수급자마다 1년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한 경우에 그 달 상담일지에 메모를 하고 견출지를 해놓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평가자가 쫙 봐요. 그럼 쫙 보면 상담일지가 딱 표시가 돼 있어. 여기 표시가 딱 돼 있네. 오케이. 넘겨봐. 근데 어라? 이 달에 상담일지에 빨간색으로 견출지로 돼 있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라? 이 센터 좀 하네? 이렇게 되면 평가 쉽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자, 하이케어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하이케어에서. 똑같이 필수 항목들 다 저희가 넣어놓습니다. 뭐 상담일, 시간, 대상자, 상담 방법, 구분, 뭐 본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용, 조치사항 다 썼어요. 자, 이것도 주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고 보면 예를 들면 뭐 주거환경 및 개선비 편의시설 설치 상담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쫙 써주죠. 아이케어가.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히죠. 저희 센터장님들 저희가 요거를 미리 한번 센터장님들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다들 진짜 와우 하셨거든요. 육성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상담 결과를 반영한 경우 표시해 놓으세요. 첨부 파일에 딱 넣어 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평가 준비 미리 하실 그때 돼서 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미리 되는 겁니다. 이게 평가 준비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방문 상담 일지 제가 왜 해야 되나요에 분명히 15번 지표 4번만 4점짜리만 넣어 놓은 게 아니라 25번도 넣어 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5번 직원 변경해 보면 수급자는 수급자는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걸 제공받습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 수급자에게 잘 알려주세요. 라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4점짜리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면담이 3개고 기록이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많은 센터장님들이요. 이것 때문에 인계인수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계인수서. 죄송한데, 예, 저는 이 인계인수란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인수인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계인수라고 하더라고요. 자, 인계인수. 인계인수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자, 요건 채팅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인계인수 문서가 필요하다, 아니다. 인계인수서가 필요하다, 아니다. 우리 요거 교육받으셨던 분들. 야, 인계인수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죠? 이제 마센터님 많이 아시죠? 인계인수서라는 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평가 방법이 뭡니까? 지금 면담이잖아요. 면담. 자, 첫 번째 지표 볼게요. 인계인수를 받았습니까? 인계인수 내용에는요, 건강상태, 수급자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특이사항을 받았습니까를 뭘로 판단합니까? 면담으로 평가해요. 자, 평가자가요, 와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님, 여기 요양보호사님 바뀌었던데요. 이전 요양보호사님이 했던 거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요양보호사님이, 아니요? 나 못 받았는데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탈락! 점수 깎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인계인수서가 있었어요.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평가 방법 면담인데. 항상 지표를 볼 때요. 누군가 얘기하는 카더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인수서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왜? 보세요. 우리가 A 요양보호사님이 5월 20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근데 사람을 못 구했어. 그러면 3일 뒤에 요양보호사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전에서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계인수 문서 같은 게 있어야 다음 선생님한테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필수가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데, 그러면 뭐가 필수냐? 뭐를 보냐? 기록, 면담, 기록에 뭐가 있냐?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해라 하면서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필수 사항은요.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 대상자, 상담 내용입니다. 오, 신기하네.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필수사항, 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 직원, 대상자 내용. 상담 일지 방법, 수급자 다 비슷하죠.
똑같죠? 근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상담 방법이에요. 상담 방법. 얘도 똑같이요. 상담 일지를 써놔야 돼요. 바뀐 다음에 14일 이내에. 그래서 저희가 하이케어 안에 이걸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상담 일지 하나로요. 두 가지 상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표 15번의 방문 상담 관리, 25번의 직원 변경 상담을 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 얘랑 지표 15번이랑 25번이랑 상담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표 25번 때문에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담 방법에 대면이냐 유선이냐를 넣어 놔요. 저희가.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어라? 방문 상담은 유선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방문 상담은 유선이 안 됩니다. 왜? 왜일까요? 이름이 뭐죠? 방문 상담이니까. 근데 25번에는 방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세요. 상담을 실시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4번 보세요.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실시하였는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정리하면 이 15번 지표는 방문해야 돼요. 25번 유선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선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인수인계 써놨어요. 요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도 어떻게 들어간다? 기가 막히죠? 또 들어갑니다. 쫙 들어갑니다. 좋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방문 상담 쪽을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가상금을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상담 안 갔다고 해서 환수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뭐가 되죠? 평가 점수가 깎입니다. 가상금을 안 받을 때는 태그 안 찍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태그는 가산 받을 때 쓰는 거예요. 가산 받을 때요, 안 받을 때요, 서비스 시간 중에 꼭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필수 사항이 없어요. 필수 사항에 여기 내용 보세요. 여기에 서비스 시간 중에 방문하여라는 얘기 있나요? 없죠? 없죠? 서비스 시간 중에 안 가셔도 됩니다. 가상금을 받기 전에는 제가 두 가지 들어갔네요. 자, 그럼 반대로 가산을 받는다. 우리가 가산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수 됩니다. 방문 상담 안 가면 환수 됩니다. 태그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에 방문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다 반대예요. 자, 그리고 업무 수행 일지, 나는 가산을 안 받는데요. 업무 수행 일지에 썼어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냐? 업무 수행 일지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 수행 일지 안에. 근데 반대로 업무 수행 일지를 안 써도 이 내용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또. 근데 어르신이 이번 달에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담이 안 되죠. 그러면 상담 일지의 그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표 25번이요. 유선 가능합니다. 유선 가능합니다. 돼요. 이거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유선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제가 직접 공단에 여러 번 문의해 본 거예요. 지표 15번, 25번 상담을 그러면 동시에 진행이 되나요? 무슨 얘기냐? 요양보호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참에 요양보호사가 바뀌고 14일 이내에 방문해서 한 방에 두 개 상담을 해도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이거 제가 물어봤어요. 되는데, 단 그 내용을 분리해서 작성하시고 추후 평가에도 구분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표가 따로면요.
구분해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15번 지표 때문에 방문 상담 일지에 넣어놨어. 근데 이걸 평가자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25번 지표로 못 보고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센터장님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저 방문 상담에서 우리 했어요. 우리 기관은요, 수급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뀌면 무조건 방문 상담할 때 하고요. 그때 방문 상담 일지랑 인계 인수에 대한 일지랑 같이 씁니다. 라고 지적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간 김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이케어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이케어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이케어는요, 상담 일지를 여러 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넣으세요, 두 개. 여기다가 1 넣고 또 2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방문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복잡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산을 받지 않았을 때는 평가 지표에 따라서만 업무를 하시면 돼요. 가산을 받았을 때는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가산에 대한 기준도, 모니터링 지표도 수행을 하셔야 돼요. 대신 두 개를 동시에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행정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프로그램은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글 잘 쓰고, 뭐, 엑셀도 잘 써. 나는 막 구글 드라이버 잘 써. 그러면요, 아무 프로그램도 안 쓰시는 센터님들이 있어요. 핵심은 뭐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가 변경 동의서인데요. 수가 변경 동의서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변경 동의서, 변경 계약서, 무슨 뭐 수가 변경 확인서 다양한 서류로 마련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적혀 있냐면요. 저희가 사용하는 문서 안에는 법정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기관 민간 문서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기록지. 상태 변화 기록지는 공인 문서일까요? 민간 문서일까요? 아시는 분. 상태 변화 기록지는 민간 문서인가요? 공식 문서인가요? 상태 변화 기록지는 민간 문서인가요? 공식 문서인가요? 그렇죠. 에덴 365님, 민간 문서입니다. 상태 변화 기록지라는 문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변경 사유서, 변경 계약서, 수가 변경 확인서 이것도 민간 문서입니다. 언제 쓰는 거냐? 총 세 가지 정도 상황에 씁니다. 저희가 이것도 수급자별로 수가 변경 확인서 이렇게 쓰라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지표 때문에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표 14번 급여 제공 계획에 보면요.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 일자나 횟수가 변경되어서 납부 금액이 변경되면요. 수급자에게 이를 통보해 줘야 돼요. 자, 언제 일자나 횟수가 변경됩니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수급자가 주 5일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 주 6일 써야 될 것 같아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연도가 변경되면 급여 수가가 바뀌죠. 그죠? 바뀌죠. 그럴 때도 본인 부담금 요율이 본인 부담금 액수도 바뀌고 금액이 바뀝니다. 그럴 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표 20번은요. 개장기에 따라 개장기에 기재된 서비스 종류, 일수, 횟수에 따라서 서비스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따라 계획을 너네가 안 했다면 실제 서비스 계약과 내용에 불일치하는 경우는 변경 사유서나 급여 제공 계획 종합 의견을 써 넣어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변경 사유서나 급여 제공 계획에다가 만약에 개장기에는 만약 아시죠? 개장기에는 막 주 5일 막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막 이제 공단 직원이 알아서 막 써놔요.
뭐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실제로 우리 서비스는 주 6회로 들어갔어. 뭐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종합 의견 급여 제공 계획 종합 의견에 써 놓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하다가 개장기에는 주 5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 5일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급자가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 6일로 바꿔주세요 하면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그 경우는 변경 사유서나 급여 제공 계획 종합 의견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또 3점짜리입니다. 그리고 23번 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에도 병원은 기본적으로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 6회를 하다가 주 5회를 한 번만 바뀌었어요. 이번 주만 주 6회를 하다가 주 5회를 바뀌었어. 그러면은 기록지나 특이사항에 쓰면 돼요. 근데 정기적으로 바뀌어. 주 6회까지 5월에 하다가 주 6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6월부터는. 그런 경우는 급여 제공 계획을 아예 바꾸거나 이게 번거로우면 변경 사유서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지표를 가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변경 사유서를 써야 되는데 자, 변경 사유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수급자를 선택하면 이 수급자의 변경 사유, 뭐 법이 개정이 됐어요. 횟수가 바뀌었습니다. 1회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기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의한 사람이 누구냐? 어르신이냐, 보호자냐? 그리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 정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정보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변경 내용이 뭐냐? 2024년 요 수가 기준으로 우리 몇 회, 원래 우리 180분 하기로 하셨는데요. 이 어르신이요, 4등급이어서 가지고요. 240분씩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변경 전이니까 180분이었고요. 원래 이렇게 했고요.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뀐 후가 뭐냐? 변경 후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공단 직원이 자, A 어르신 서비스가 중간에 바뀌었네요. 변경 사유서 있습니까? 하면 딱 여기 보면서 변경 사유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한글 문서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보여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변경 사유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평가인데, 기초평가 너무 잘 아시죠?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욕구사정. 이거를 뭐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거 똑같이 위험도 평가는 12번 지표에 있고요. 욕구사정은 반대로 12, 21에 있습니다. 12, 21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21번에 있습니다. 자, 위험도 평가는 세 가지가 있죠. 낙상, 욕창, 인지가 있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신규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 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 30일부터 했는데 위험도 평가 6월 3일 날 했다. 평가 탈락입니다. 자, 딱 요 들어가면 이제 낙상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써드렸고 자, 기가 막히죠. 자, 뭐 권민지 씨가 했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딱 하면 점수 총점 딱 나오죠. 이거요.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이 점수에요. 총점이 없어가지고 평가 점수 깎이는 센터들 엄청 많습니다. 자,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뒤집어 봤는데 다 뒤져봤는데 오라 총점이 없네. 죄송하지만 그 평가자들이 그걸 발견하면 점수 깎입니다. 그리고 어라 어르신 이름이 없네. 평가 점수 깎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위험도 평가 점수 총점 없는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총점 없고 항목이 없잖아요. 그럼 점수 깎입니다. 그래서 하이케어는 총점 바로 나오죠. 이건 절대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욕창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총점 바로 나오죠. 점수 깎일 일이 절대 없습니다.
확인 꼭 해보세요. 센터장님들. 이것 때문에 점수 깎인 센터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자, 인지는 보통 시스트 쓰시죠? 그 시스트처럼 저희가 이렇게 넣어 놓았고요. 다만 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중앙치매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걸 시스트 저작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트 서식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 있죠. 그죠? 그 경우는요, 시스트를 안 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냐? 처방전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점수가 또 깎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처방전이 있네. 약봉투도 되거든요. 약봉투가 있네. 근데 우리가 센터가 어르신이랑 계약을 한 게 2024년 5월부터인데 약봉투는 4월에 받은 약봉투잖아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6월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약봉투는 이제 이거 약봉투는 네, 약봉투, 네, 치매 진단 등록이 되어 있든 말든, 자, 여기 기준 살펴보세요. 자, 충족한 경우, 자,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and, 치매 약을 복용하는 경우, Y로 평가하며, 약을 복용한 것에 대한 증빙은 객관적인 자료로 된다고 되어 있죠. 치매 진단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강화 참전 선생님 말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5월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5월에. 근데 약봉투는 4월이야.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우리 서비스 시간 안에 들어오는 약봉투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점수 많이 깎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다 하이케어에 다 저희가 써놨습니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언어 장애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불가능한 사유를 충분히 작성하시면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네, 이거 다 저희 여기 하이케어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위험도 평가 말고 급여 제공 계획 평가 때문에도 점수가 있는데 요거 때문입니다. 요 지표는 각자 좀 살펴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계장기, 욕구 사정, 낙상, 욕창, 인지 기능 검사를 계획에 반영했는지를 봅니다. 이것 때문에도 급여 제공 계획하기 전에 욕구 사정이나 위험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위험도 평가였으면, 네. 욕구 사정도 볼게요. 욕구 사정은 똑같이 연 1회 해야 되는데, 욕구 사정 진짜 힘드시죠? 욕구 사정 진짜 많거든요. 하이켜 보시다. 기가 막히게 저희가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하이케어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거. 보통 센터들이 최초에 계약하러 갈 때는요. 다 손으로 써 오세요. 왜냐면 우리 계약할 때 받아오러 가는 거 많잖아요. 가서 손으로 이렇게 다 써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하잖아요. 전산에. 근데 문제는요. 진짜 힘든 게 갱신입니다. 뭐냐면 연 1회 이상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갱신을 하게 돼요. 갱신. 예전에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데 손으로 써오니까 예전 거가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이켄은요 직접 문서를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 쫙 불러와서 이거 제가 아마 직접 문서가 없어서 그럴 텐데 이 여신은 직전에 있었던 문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이전에 했던 걸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수급자 문서였다면 이제 직원 문서는 빨리 끝납니다. 직원 문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원도 똑같이 이렇게 쭉 직원 명단, 이것도 다 가짜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고 입사 건강검진, 퇴직금비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똑같이 건강검진이죠. 자, 건강검진. 건강검진요.
보통 지표 때문에 많이 건강검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유형 평가 지표 4번에 보면요. 건강검진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이걸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점수 2점짜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지표예요. 건강검진을 매년 하라고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신규 직원은 급여 제기 개시일까지 건강검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한 센터라 잘 못 봤습니다. 이거 점수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진짜 우연히 평가자들이 원래 평가를 받으면 평가자들이 근로자를 다 보는 게 아니고요. 4명, 3명 이렇게 뽑아서 보거든요. 그때 우연히 4명, 3명이 다 있었다. 그럼 오케이인데 보통 이거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강검진 이거 평가 2점 날릴 수 있죠. 근데 건강검진은요. 지표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우리 요양보호사님은 1년에 한 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고, 대표, 시설장, 가족요양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평가 점수에만 있으면 안 하면 점수만 깎이면 돼요. 근데 과태료가 있는 거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거. 건강검진 대상자 한 명당 1차, 2차, 3차의 돈이 나옵니다. 한 명당이요. 요양보호사 30명이다. 곱하기 10만 원 하면 300만 원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거 문제되면 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표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 지표 달성하기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입사할 때 건강검진, 매년 건강검진 요것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필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하셔야 된다. 마지막은 퇴직금인데요. 퇴직금도요, 지표에 있긴 합니다. 자, 지표 6번에 뭐 퇴직금 주냐 있는데 이거 뭐 다 대부분 줍니다.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이것도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 안 하면은 과태료 나고 형사처벌 당합니다. 근데 여기도 다 적혀 있어요. 저희 이렇게.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님이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어. 그래서 A 어르신을 하다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님이 나는 너네 센터랑 계속 일을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 센터에서 요거 좀 그 새로운 수급자가 있으면은 좀 매칭을 해줄래 해서 요걸 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라? 이게 14일이 지났네. 근데 새로운 어르신이 안 나왔어. 그래서 계약을 그냥 저희 좀 종료하다가 다시 할게요 한 거예요. 요거에 해당이 돼서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면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동의서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도 여기에 걸려요. A 선생님 끝나고 A 어르신 끝나고 B 어르신을 할 줄 알았는데 14일이 지났는데 B 어르신을 안 하게 돼서 퇴직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로 문제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런 자료들을 어디다가 넣어 놓는다? 하이케어에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하이케어를 통해서 기관 문서, 수급자 문서, 직원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이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보통 하이케어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게 요거죠.
스마트폰으로 일정 바꾸는 거. 스마트폰으로 일정 바꾸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일정을 바꾸면 공단의 롱텀이 바뀌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 RFID. RFID에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롱텀 안 들어가도 하이케어에서 RFID 잘못된 거, 태그 잘못된 거 쭉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카톡도 보내주고 그죠? 그리고 특이사항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요거 특이사항도 여기서 수정하면 롱텀에 바뀌고 요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하이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이런 문서 관리 기능이 하이큐에 들어가면서 하이케어는 더더욱더 이제 앞으로는 AI까지 써서 센터장님들의 문서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서 관리나 문서 작성은요, 하이케어에 맡겨주시고 센터는 어르신 돌봄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툴은 보조입니다. 보조. 이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조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 나는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RFID는 뭐고, 뭐, 그 급여 제공 기록지는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싶다 항목이 하시는 분들이 똑같거든요, 지금 계시면, 보면. 저희 스마일 그죠? 시니어 파트너에 그래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모두 인터넷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요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거 이제 끝난 것도 저희가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케어를 이용해서 최대한 일을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서 관리 기능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하이케어 사용하는 기관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드리는데요. 하이케어 무료 이용권 당연히 뿐만 아니라 이제 1대1로 저희가 여기 50개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1대1 방문 교육을 드려요. 뿐만 아니라 10만 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들여서 직원 회의 때 간식 사 먹을 수 있도록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쉬워요. 보면 하이케어에서 그냥 문서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문서 관리 기능들 있잖아요. 작성만 완료하시면 이런 센터들을 저희가 당첨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해갖고 드린다고 하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질문을 모두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분 정도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오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제가복 센터장님께서 매달 업무 수행 일지를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급자가 11명이시라 가산받기 전이신데 어, 5등급 4명은 업무 수행 일지를 쓰고 나머지는 상담 일지를 쓰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업무 수행 일지 안에 상담 일지에 들어가 있는 필수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 일지를 100% 쓰셨다면 상담 일지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로 다 이렇게 오케이가 되고요. 센터님 너무 잘 말씀 주셨습니다. 5등급은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꼭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것도 이제 제가 깨알 홍보를 한번 하면 하이케어에 들어가시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청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인지활동 프로그램 하이케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쭉 생성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인지활동 프로그램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런 이제 네, 이렇게 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나리 센터님께서 수가 변경이 됐어요. 하루 3시간 서비스에서 2시간으로 줄여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3시간에서 2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센터님. 자,
서비스 일자나 횟수가 변경돼서 본인 부담금률이 그러니까 횟수가 변경돼서 본인 부담금이 그럼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보호자님께. 뭘로? 이런 변경 사유서 같은 걸 써가지고 통보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 하루에 2시간 하라고 적혀 있지 않았고 3시간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것도 변경 사유서를 쓰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3시간 하다가 2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변경 사유서를 써 놓으셔야 요 3가지 지표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는 오케이인데 바뀌더라도 변경 사유서를 써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선아님께서 3번 코드인데요. 퇴직연금 가입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퇴직연금은 의무는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번 코드인지 3번 코드인지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그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노무 쪽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 혹시 저희가 노무 쪽 조금 확인이 되면 별도로 한번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강화 참좋은 센터님 저희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푸른 제가 센터님께서 태그 변동사항 수정 가능한 거 요양보호사님이 적은 걸 하이키로 수정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가 찍히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저기 태그 특이사항 요양보호사님께서 쓰시면 그게 조금 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통 롱텀에서 많이 수정을 하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롱텀에서 수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롱텀에서 수정하는 것처럼 하이케어에서 이렇게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요. 롱텀에 수정되는 것처럼 똑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기록이 남지는 않아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다조아 센터님께서 재택근로가 자주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라운딩이나 연장 방문에 대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장기요양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아직 굉장히 애기 법입니다. 그래서 애기 법이어서 조금 미비해요. 재택근무 관련돼 있는 부분도 아시다시피 모두 허용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센터 근무를 추천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기록을 내부의 출근부나 이런 걸로 잘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지금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장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요 재택근무랑 두 번째 전자서명인데요. 이거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공단의 어떤 공지를 받아보고 결정하시라고 저희는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쭉 제가 오늘 가능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수가 변경 동의서는 작성일을 일자로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가 변경 동의서는 변경일 이전에 동의를 하고 변경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변경이 되고 나서 동의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변경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변경을 하는 구조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당일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본은요. 원래 저희가 이 녹화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들에게만 교육 자료로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번 인터넷 강의는 이제 하이케어 기능을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녹화본을 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드린다고 합니다. 그 파트너 가입 문의를 하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라고 넣어놨네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우리 김미경님께서 일일 근무일지도 적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그 출근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산을 받는 기관이시라면 출근부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출근부를 가산을 받으시면, 가산을 안 받으신 기관들은 출근부를 안 썼다고 페널티가 있진 않지만, 센터장은 고시에 따라서 상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근부를 써 놓으시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케어에 있는 문서들 중에 롱텀에 연동되는 건 뭐가 있냐? 일단 RFID 기록들 다 연동되고요. 일정표 다 연동되고요. 그리고 하이케어 여기 운영 가이드를 올려드렸어요. 여기 쭉 설명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수급자 정보, 요 수급자 정보는 직접 입력할 필요가 아예 없고요.
여기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롱텀에서 싹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던 분들이 넘어오실 때 굉장히 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직원들도 다 롱텀에서 저희가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이케어에서 동기화 버튼 누르면 직원 정보도 쫙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것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롱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일정 관리도 아시는 것처럼 요 일정 관리에 들어가는 요 일정들도 전부 다 롱텀에서 쭉 다 가져오고 여기서 일정 하이케어에서 일정을 등록하면 롱텀에다 등록이 됩니다. RFI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기초평가는 수기로 쓰는 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후기를 봤는데 문서로 작성에 상관이 없냐? 어, 이거는 평가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에 보면요. 수기로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보면 숫자 문서에 보면 여기 뭐 어디에도 수기로 써야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전산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걸 진짜 실제로 수급자에게 제공을 진짜 했느냐, 이전에 했느냐, 서비스 제공 전에 했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실제로 하시고 그걸 저장해 놓으시고 인쇄해 놓으시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전산으로 그 평가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 14일 이내에 퇴직금 네 이것도 동의서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 사인 받아야 되냐? 이거는 따로 지표상 수납 대장에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센터에서 그냥 그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건 따로 평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방문간호 이야기 주셨는데요. 방문간호 꼭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 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하이케어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일단 얼추 주셨던 질문은 제가 좀 속성이긴 했지만 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다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이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시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좀 쉽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프로그램은 꼭 하이케어가 아니어도 되지만 하이케어가 제공하는 이 롱텀의 연동 기능 문서 자동 작성 기능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업무를 좀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하이케어와 또 그리고 우리 저희 스마일 시니어 파트너에 대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